교량 유지관리 계측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먼저 풀려면 우리 공법 유형으로 풀어야 되겠죠. 종류, 특징, 유의사항.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시스템의 구성이죠. 자,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시스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스템의 구성은 이제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로거를 통해서 로거로 데이터를 집접을 하고요. 이걸 다시 이제 서버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어떤 시스템의 구성별로 얘에 대한 기능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설명을 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센서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부분이에요? 측정치를 외부에서 어떤 물성치가 아니라 측정치, 거동치에 대한 부분, 응력이나 변형 이런 부분에 대한 거동을 측정을 하고요. 로고에서는 어떻게 하죠? 로고에서는 데이터를 변환을 하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버에서는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요? 각각의 센서의 종류하고요. 종류별 설치 목적이죠. 설치 목적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항목별로 왼쪽에 있는 표처럼 설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적 센서와 정적 센서로 나눠져 있는데 동적 센서는 진동 가속도계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똑같은 그 센서죠. 우리가 얘기하면 진동 가속도계인데 자, 가속도계를 케이블에다 쓰면 뭐 한다? 케이블의 장력을 추정할 수 있고요. 사장교 같은 경우에요.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이 아니라 추정이죠. 장력을 추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다? 뭐 교대나 교각 같은 데 설치하면은 지진에 대한 영향을 해서 지진 가속도를 알 수 있고요. 또 구조물에 설치하면 구조물의 진동 가속도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진동 가속도계 또는 지진 가속도계 이런 부분에서 쓸 수 있는데 실은 말은 바꿨지만 다 똑같은 진동 가속도계예요. 자, 그래서 동적 센서류가 있고요. 풍향 풍속계 정도도 동적 센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돼 있는 처짐계 같은 경우는 정적 센서에 실은 가까운데 정적 센서도 쓸 수 있고 동적 센서도 쓸 수 있죠. 나머지는 이제 정적 센서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센서에 대해서 종류 및 설치 목적을 표를 이제 만들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뭘 써야 된다? 모식도를 그리셔야죠. 자, 설치 모식도에서 이렇게 이제 그린다. 예를 들자면 뭐 사장교도 좋고요. 일반교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케이블 같으면은 케이블 가속도계는 여기 설치된다. 범례를 써서 케이블 가속도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센터부에서는 가장 진동이 많으니까 진동 가속도계, 탑정부에서도 우리 진동 가속도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처짐이 센터에서 크니까 처짐계, 또 측경관에서도 처짐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처짐계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각에서 보시면 뭐 한다? 경사계는 맨 위에서 경사가 크니까 경사계는 상부에 붙인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단면을 보겠습니다. 이 중앙경관의 단면은 A단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점부에 있는 부분을 B단면이라고 한다면 중앙부에서는 어떻게 응력계가 설치되나요? 설치가 될 때 중앙부 같은 경우에서는 모멘트가 크지만 우리 이제 모멘트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멘트도를 그려볼까요? 모멘트도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모멘트가 크니까 여기 이제 스티프너가 위아래로 이제 달려 있다고 한다면 응력계는 위아래로 설치해야 되죠. 여기 위나 아래나 이렇게 설치해야 되죠. 왜냐하면 휘목력을 보는데 이해되시죠? 근데 외부에는 설치를 안 해요. 왜냐하면 모멘트가 큰 데에서는 전단력이 최소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반대로 이 B 지점 같은 데는 어때요? B 지점 같은 데는 전단력이 크고요. 모멘트는 작다. 여기 모멘트가 작네요. 그래서 어디 설치해요? 이 외부에만 설치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들죠? 토목공학적인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이 없다면은 센서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토목공학자가 어떤 센서의 위치나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설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 시 유의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유의사항은 이제 전, 중, 후로 나눌 수 있는데 전에서는 어떻게 하죠? 계측에 대한 부분에서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계측에 대한 어떤 신뢰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을 통해서 신뢰도를 평가해야 된다. 신뢰도를 평가를 해야 되고요. 또요. 초기치
초기치를 측정을 해가지고요. 초기치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해야 되겠죠. 정적 센서에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죠? 계측을 하는데 얘도 계측이 시스템이다 보니까 손망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 한다? 우리가 이제 뭐 일상 점검을 한다. 또는 정기 점검을 한다. 또는 정밀 점검을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다음에 특별 점검을 한다. 그래서 점검을 하겠죠. 점검을 하고 또 계측 데이터에 대한 일상 관리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요. 분석을 하고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 초기치보다는 이제 관리 한계치를 재설정도 할 수 있겠죠. 관리 한계치의 재설정 뭐 이런 것들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대략적으로 내용을 쓴다고 한다면 가장 그 기본적인 아이템은 시스템의 구성과 그 다음에 센서의 종류 및 설치 목적이에요. 요거는 안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유형을 지킨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유의사항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쓸 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부분이다?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 계측 부분은 이게 전자 분야인가요? 토목 분야인가요? 토목도 구조 분야인가요? 토질 분야인가요? 실은 이런 부분에서 다방면이 돼야 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토목 기술자가 주가 돼서 전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기본적인 센서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적인 역학적인 부분,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이해를 한 분들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문가, 즉 계측 전문가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꺼낼 수 있고요. 두 번째 뭐예요? 관리 한계치의 설정 문제예요. 이 관리 한계치가 이제 현장에서 가보시면 관리 한계치가 설정이 안 된 데가 많아요. 왜 그러죠? 정적 센서 같은 경우에는 초기치가 관리가 안 돼 있고요. 동적 센서 같은 경우에는 추세, 즉 트렌드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 한계치가 설정이 안 된 현장도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관리 한계치에 대한 어떤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꺼낼 수 있고요. 세 번째 또 뭐예요? 이 시스템을 즉 교량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계측 시스템 자체도 뭐가 필요해요?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시스템 유지 관리도 필요해요. 시스템도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기적인 어떤 전기적인 이해도가 있는 지식이 있는 기술자가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어떤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센서가 손망실이 되면 즉시 고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 제시도 중요합니다. 항상 기술사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실무에서의 문제를 발췌하고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문제를 발췌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건데 현장에서 즉 실무 또는 현장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발췌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 왼쪽에 있는 이거죠. 왼쪽에 있는 각각 센서를 동적 센서와 정적 센서로 나누고 센서에 대한 각각에 대한 기능 또는 내용, 설치 목적을 상세하게 쓰시는 게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 붙을 수가 없죠. 이건 물어본 건데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식화해서 센서에 대한 위치도를 그리시는데 정확하게 그리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센서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공법 유형에 맞춰서 이제 쓰시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실무상의 문제를 발췌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교량 유지관리 계측 시스템 보시면 엉망이죠. 엉망진창이에요. 예를 들자면 관리 한계치 있냐 그러면 관리 한계치도 설정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죠. 이게 실상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한다? 양성화해서 이제 어떤 교육을 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되겠죠. 관리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좋은 답안을 기대하면서 이 정도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